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2022년 2월 10일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 어떠셨나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동성을 좀 느끼셔서 장중에 고점 혹시 한번 느껴보셨나요? 고점이라는 것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피부로 느꼈다면 일단은 초보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야, 제가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이 깨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또 방향성이 한번 보이면 그쪽 방향으로 쭉 움직일 것이다. 오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커다란 악재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커다란 호재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수급의 요인인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오늘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중 고점을 느꼈다면 초보는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특징을 적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느꼈다면 일단은 수급이 그야말로 고점에서 뭐랄까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못 느꼈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경험이 더 필요한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반대로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이렇게 상승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8,365억 정도 매수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뭐랄까 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큰 틀에서는 지금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도 8천억 대의 어떤 그런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야, 시장이 돌아선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반등 중이니까 이 반등 추세가 더 강화되면서 '상승 추세로 그야말로 안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코스닥이 선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적인 측면에서 일단 무너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다만 코스닥 지수 저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거래소가 버틴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매수세로 인해서 버텼다 내지는 살짝 플러스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오늘이 옵션 만길이 아니라 그러면 저도 약간은 여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옵션 만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선물 거래량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후폭풍은 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코스닥의 옵션 만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어떤 옵션 만기로 인한 아 버팀 내지는 글쎄요. 한번 들었다 이제 들었다 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은 관점, 하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현재 들었고 내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후 놓을 수 있다는 건 후폭풍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 지난 언제입니까? 제가 화요일이었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시황을 통해서 "야, 시장 이거 안 된다. 깨질 공산이 지금 크다. 그래서 매도하자." 그랬는데 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른 걸로 보니까 또 어제 윗꼬리가 없는 그런 양봉이었기 때문에 '아, 꽤 괜찮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잠시 후에 차트를 보겠습니다만, 차트는 제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 차트를 위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자, 지금 코스피 200 차트하고 코스닥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돼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볼 때 지금 오늘의 코스닥 의 현상이 바로 시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의 어떤 차트, 코스피 200 차트는 오히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에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뭐 하락 추세는 아니다 손치더라도 약세장의 형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일까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살아남기만 하면 주식 시장의 속성상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런 세계 아 세계 속에서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는 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정 내지는 약세장일 때 그야말로 자산을 어느 정도 보존하기만 한다면 상승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큰 수익을, 그리고 또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세 또는 약세장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헛고생을 하는 셈인 거죠. 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약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금 이미 약세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 놨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약세장이 실제 온다 손 치더라도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지금 어떤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약세장을 맞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제가 저의 어떤 그 예측이라든지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지만, 역으로 제가 틀렸다고 손치더라도 저는 확보된 현금으로 지금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얼마든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 살리면서 손실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차단하는 그런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 이 말을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요일 시장 투자 전략을 보면 옵션 만기 후폭풍은 올 것이다.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그 후의 전략적 선택이다. 자, 그 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뭐 더 기다려자, 아니면 뭘 무슨 또 팔자, 이런 지금 선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닥권까지 여기서 이제 꺾이면 바닥권까지 다시 한번 밀릴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바닥을 테스트하던가, 아니면 바닥을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때 뭘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깨지면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약 한 7 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열흘에서 지금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인제 조정을 보인다 손치더라도, 물론 깨질 때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뭐 열흘까지 걸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최소한 다음 주, 아니면 이제 슬슬 빠진다고 했을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간이 지금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는 매눈으로, 그야말로 그 다음 타자를 노리는 어떤 매눈으로 우리가 종목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충 오늘의 시장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차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모양새가 좋아졌어요. 자, 거래량도 늘었고요. 거래량 늘었고, 그다음에 거래량 늘었고 거래 대금도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야말로 숫자만 보고 어떤 그 개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지금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했으니까 괜찮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노란색이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제가 이따가 숫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일 이동 평균선이 약세장 국면 그리고 조정장 국면에서는 저항선을 역할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 부분서부터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인제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안착을 했을 때 인제 그야말로 인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지금 과연 여기서 20일 이동 평균선에 아주 바짝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또 저항선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드디어 373에 지금 저항선 부분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지금 먼저 빠졌어요. 과연 코스닥이 먼저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은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저항선 돌파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 부근에 왔을 때 "몸을 가볍게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선 부근에 왔으니까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코스닥이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지금 떨어졌다. 그럼 만약에 이게 옵션 만기로 인해서 인위적인 지금 들이댐,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저항선에다 들이댔지만 결국은 부딪히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꼴이 되는 거죠. 후폭풍이 일어난다면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을 결코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좋게 보이고, 그리고 다만 2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저항선, 예, 그동안에 뭐랄까요? 지지 역할을 했던 지지선이 지금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저항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같이 있다, 묶여 있다. 그래서 조금 희박하지만 좋은 시나리오를 본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 뭔가의 그럴듯한 추세 반전의 어떤 그런 기미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거의 한 70% 80% 이상은 아니다. 후폭풍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을 쫓아서 하락할 공산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뭡니까? 그 예. 지금 영업일수로 봤을 때는 7일 동안 6 일이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방금 전에 20일 이동평균선 갔다가 붙였다고 말씀드렸죠. 99.63, 거의 인제 바짝 붙여 놓은 그런 상황인데, 자, 정배열을 보십시오. 이제 숫자에서 여기서 이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수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배열이 올라가고 역배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오히려 지수는 상승했는데 종목은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반영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지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정배열은 오히려 215 개에서 이게 지금 뭐 300개 부근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까이 붙여 놨으니까 20일 이동 평균선 올라가면 인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뭐랄까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정배열 종목수는 190 개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역배열은 그냥 이렇게 살짝 늘어난 게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버렸어요. 248 개에서 515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살짝 반등하면서 역배열을 벗어났던 것들이 다시 깨지면서 역배열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배열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주가가 제일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장기 이동평선 위로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동평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장기 이동평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 하락 추세가 쭉 지속된다. 그러면 지금 20일 이동평선 돌파하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시나리오로 본다 그러면 20일 이동평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데 하락 추세로 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진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은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무슨 예측가나 점쟁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후폭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플러스 난 단기 수익 종목들을 대거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시초가라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아서 시초가가 또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제 얘기가 100% 맞는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 소장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을 해서 저점 부근에 가면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 잔고나 잔고 비율은 좀 안타깝게도 지금 신용 잔고에서 보시다시피 1,600억 정도, 1,600억 정도가 오히려 늘었어요, 신용 잔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자, 상승 종목 3% 이상 상승 종목이 저는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게 어제 418 개에서 지금 120 개로 대거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이 굉장히 뭐랄까 힘을 잃고 에너지가 지금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52주 최고가가 일정 부분 지금 나오고 있다. 어 5 건 5 종목이고요. 그리고 4주 신고가도 일단은 74 개로 어제보단 높은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하락 내지는 후폭풍에 대한 이슈를 조금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지금 밀어붙이면서 올라온 와중에 지금 숫자상으로는 대거 그 큰 숫자의 탈락들이 보여지고 있는 정배열이나 역배열, 그다음에 상승 종목 3% 이상 이런 부분에서 보였고 4주 신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미련이 남아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숫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은 우리가 후폭풍에 대비한 안전 우선 위주의 안전 위주의 어떤 그런 어 '시장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종목 리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아까 그 뭡니까 20일 4주 신고가 종목들이 70 개가 있는데 그 70 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소개할 만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일부터 뭐 그 매수에 나서자 내지는 관심을 가지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이 깨졌을 때 그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혹시 전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들어갈 종목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종목들을 보니까 큰 틀에서 볼 땐 지금 금융주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개를 내밀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비하시고요. 다만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전저점 테스트할 텐데 이 전저점 테스트 시점에서 우리는 아 그야말로 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